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 보고 더 열받아서 저 새끼가 진짜 돌았나? 그 책상 위에다가 권총을 툭툭 치면서 저를 겨누는 거예요. 저번 체력 측정 이후 이제 오랜만에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군대썰 1화 이라크 파병간 있었던 에피소드. 제가 근무했던 그 당시에 특전사 팀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라크 파병을 이제 굉장히 원했었어요. 특수부대원으로서 파병 이력이 득이 됐으면 됐지 뭐 해가 될 이유는 뭐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러모로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파병 6개월간 외출도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움과의 싸움이 굉장히 컸죠. 어쨌든 운이 좋게도 우리 특전사 팀이 파병 부대로 선발이 되어서 이제 특전 교육단에 배치되고 약 한 달간 팀별 임무 수행에 이제 필요한 교육과 위험 상황에 이제 대비한 훈련 등을 마치고 쿠웨이트를 거쳐서 이라크 아르빌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병을 원치 않은 이제 인원들은 부대에 잔류를 하고 말이죠. 당시 한국군은 이제 90% 이상 그 대부분이 모여있는 이라크 아르빌 자위통 부대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제가 소속한 우리 팀원들 그리고 소수 인원들만 자위투 부대와는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UN 대표부 우남이라는 곳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한국군은 2개 팀 이외 나머지는 UN 소속 직원이나 이제 타 다국적군이었기 때문에 모든 소통은 이제 영어와 바디랭귀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영어 사전을 항상 들고 다녔었죠. 우린 그렇게 이제 주둔지 막사의 짐을 풀고 실탄을 지급받아 첫 순찰과 경계 근무를 서게 됩니다. 팀 임무를 뭐 아주 세세하게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UN 대표부 군 시설 내에 출입하는 이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무기 소지나 이제 차량 테러 등 이제 특이점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라크 근무자들 근무 실태를 파악해서 이제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격할 때를 제외하고 이제 실탄을 지급받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라크는 2005년 당시 테러나 이제 군사적 충돌로 집계된 사상자 수만 1000명 정도라고 해요. 물론 한국군들은 비교적 덜 위험한 지역에 있었지만 따라서 이제 언제든 우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탄을 항상 지급받고 장전한 상태에서 근무를 나가게 되었죠. 조정관만 안전해 놓은 상태에서요. 그렇게 첫 근무는 경계 근무였는데 한국군 1명, 이라크 경찰 1명 2명에서 총 3시간 근무를 서게 되는데 이렇게 긴장된 첫 근무 아직도 상세히 기억이 나네요. 어색하게 나눈 이제 첫 인사가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간단한 소통도 안 되니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총은 장전되어 있고 긴장되는데 시간은 안 가고 서로 경계만 하고 눈치 보면서 눈 마주치면 회피하고 그렇게 이제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갑에서 어떤 여자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내 손가락으로 저한테 보여주면서 You?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예뻐. 그래서 나? 소개시켜준다고? 응? 자기 딸이래요. 없이 이렇게 한 달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서로에 대한 경계가 조금씩 없어지면서 이라크 경찰들과 이제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편해졌는지 이제 근무지에서 밥을 가져와서 이제 뭐 먹는 거 하면 라디오 볼륨을 막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춤추고 아예 대놓고 총 벗어놓고 자거나 하는 일이 허다해지더라고요. 사실 같이 근무 서는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하다 이제 싶을 때는 상부에 이제 보고하고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뭐 크게 문제 삼거나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제가 순찰 근무 때 순찰을 돌면서 이라크 경찰이 근무 서고 있는 초소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군과 항상 마찰이 있었던
무하마드인데 우리가 이제 무하마시라고 불렀던 아주 까칠한 이라크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었을 때였어요. 일은 이제 이때 터지게 됩니다. 한국군은 이제 초소 근무와 이제 순찰 근무를 같이 하는데, 순찰 근무일 때는 이제 테러범이나 차량 폭발, 이제 의심 차량들도 이렇게 감시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이라크 근무자 근무 태만 등도 우리가 이제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찰하면서 내가 초소 쪽으로 서서히 이제 다가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막 되게 막 거만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헤이!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미친 하고 계속 걸어갔죠. 그랬더니 초소 문을 발로 팍 차더니 문이 팡팡팡팡팡.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 보고 더 열받아서 저 새끼가 진짜 돌았나? 걸어갔죠, 계속. 그랬더니 갑자기 권총을 꺼내더니 그 책상 위에다가 권총을 툭툭 치면서 저를 겨누는 거예요. 나는 뭐지? 하고 순간 멈춰가지고 나를 겨누는 게 맞나?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나를 겨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이제 총구를 걔한테 똑같이 이렇게 겨누면 진짜로 쏠 것 같아서 총은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한 10초 있었나? 그리고 다시 권총 집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우선은 이제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약간 떨어진 거리까지 이제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다시 또 겨누려고 하면 제가 먼저 이제 쏘려고 최대한 티 안 나게 이제 조정관만 단발에다가 놓고 이제 걸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하나도 이제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나름 좀 진정을 하고 나긋하게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총을 겨누냐?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너한테 겨눈 거 아니라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뭐 장난친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너한테 겨눈 거는 아니라고. 저도 약간 뭐 무섭기도 하지만은 장전되어 있는 총구를 나한테 이렇게 갖다 대니까 저도 순간 이성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이제 겁먹고 이제 갈 줄 알았죠. 근데 안 가고 그대로 오니까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손도 약간 이렇게 떨고 진짜로 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오히려 저는 이제 기세가 더 올랐죠. 이때다 싶어서 야 쏘라고 제가 이렇게 손 잡아가지고 권총집에서 권총 꺼내서 쏘라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손을 막 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느꼈죠. 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막 멱살 잡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벽에다가 멱살 잡고 막 치고 막 욕하고 막 팔꿈치로 찍고 막 정강이 막 발로 차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제 멱살 잡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밀치고 약간 이제 일방적으로 좀 이제 몸싸움을 했는데 한참 그러다가 이제 주변 초소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상찮은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와가지고 말리면서 상황은 이제 우선 그렇게 일단락이 됐죠.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제가 뭐 목 잡아가지고 여기 뭐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이 이제 바로 자유툰 부대 대대장님께 이제 보고가 되고 다음날 이제 제가 근무하는 우나미 쪽으로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제 큰일 났다. 일이 너무 커졌다. 그래 징계 받는 거 아닌가.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라고 뭐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따지고 보자면 뭐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모르겠다. 그냥 솔직히 느끼는 감정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대장님이 오셨고 이제 회의실 문 닫히자마자 박창구 가서 일어나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있는 그대로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매번 같은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1번 순찰로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라크 근무자가 저를 보더니 권총을 꺼내서 아무 이유 없이 책상을 치면서 총구를 저한테 겨눴었고 저는 이제 순간 멈칫했지만 상대가 이제 위협을 주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순찰도 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가면 이제 앞으로도 한국군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위협도 분명히 이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용기 내서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이제 후회하지 않지만 얘기를 해서 이제 좋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흥분한 나머지 이제 싸운 행동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나 비슷한 사례가 이제 생긴다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마냥 싸운 줄만 알았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만 했다고, 총탄 안 쏜 것만 해도 참으로 잘한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겁이 없다. 혹시 쐈으면 어떻게 됐겠냐. 사고 없이 복귀하자.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비 붙었던 그 무하맛이라는 친구는 징계 먹어서 한 번도 못 받고 이라크 경찰들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었죠. 나는 그때부터 오히려 어깨에 뽕이 그냥 라라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6개월간 파병이었는데 3개월은 이제 우남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고 나머지 3개월은 이제 자이툰 부대로 다시 이제 갔어요. 자이툰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뭐 따로 순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경계 근무를 이렇게 위주로 섰었거든요. 미군들 같은 경우는 차량 험비를 타고 이제 바그다드로 이동해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이제 전투병들인데 아무래도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차량에 보면 총탄이 박혀 있어요. 험비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제 그 인원들 나갈 때 인원 체크하고 들어올 때 인원 체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엄청 짜증내요. 빨리 체크하고 빨리 보내주라고, 문 열어달라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원을 체크해야 되니까 한 명 한 명씩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험비 차량들이 한 10대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10대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데 대표로 이제 거기서 몇 명 나와서 인원 이상 없다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체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원 이상 없으니까 빨리 문 열어달라. 우리 진짜 피곤해 죽을 것 같다. 빨리 열어달라고 하면 그냥 좀 나름 의도리 있게 문 열어서 이제 보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차량 다 들어가고 나서 바리게이트를 이제 닫았는데 한참 얘네들이 가다가 갑자기 급하게 멈추더니 막 내려서 막 shut the fuck 하면서 총을 저희한테 겨누는 거예요. 뭐 당황해가지고 우선 들고 이러고 있었죠. 근데 옆에서 후배가 갑자기 손 들더니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막 I'm sorry 막 그러는 거예요. 뭐야 무슨 상황인지 난 모르겠는데 야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게 얘네들한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백미러에 비춰서 얘네들이 이제 그걸 보고 내린 거죠. 그 레이저 포인트가 자기들 이제 저격하는 줄 알고 차량 세워가지고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막상 내려가지고 우리 쏘고 무장 세력인 줄 알았다. 적들이 우리 이제 저격하는 줄 알고 쏴버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이제 우린 그때는. 손 들고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실수로 그런 거라고 장난치다가 그게 그쪽으로 이렇게 간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하고 이제 보냈죠. 한국군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렇게 전투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제 평화 유지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투할 일이 없어요. 이라크 내에서는 우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장전되어 있는 총구가 저한테 향해진 게 2번이나 있었죠. 만약에 그때 총 맞았으면은 저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라 뉴스에서 먼저 무하맛 너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너 경찰복 벗기게 하고 너 좀 때린 거 미안해. 하지만 네가 먼저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 이 개. 어디서 어떻게 지내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사고 치지 말고 잘 살길 바래. 안녕.